키트루다라는 약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의약품이에요. 면역 항암제인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폐암, 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은 이후가 굉장히 나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3기, 4기 말기로 진행되면 그때서야 이상함을 느끼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폐암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3대 암 중 하나예요. 키트루다가 이런 폐암 환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줬어요.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반응률이 낮다는 거예요. 10명한테 투여하면 7명에서 8명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나머지 2명에서 3명만 극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완치까지 가능할 정도로요. 그럼 이 반응률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23명을 45명으로만 올려도 엄청난 시장이 창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게 mRNA 암 백신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화제예요. mRNA 암 백신이 키트루다의 반응률을 크게 높이는 임상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독감 백신처럼 암 백신을 맞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2028년에 첫 번째 mRNA 암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냐? 2030년에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을 넘어설 거예요. 첫 번째 상용화되는 mRNA 암 백신은 블록버스터 등급이에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mRNA 백신 맞으셨죠? 화이자, 모더나 그 기술이 이제 암 치료로 확장되는 겁니다. 화이자는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연간 수십조 원씩 벌어들였어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서 지금 혁신 신약 개발에 올인하고 있어요. 모더나는 mRNA 플랫폼 원천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에서는 화이자에 밀렸지만 암 치료제 시장에서는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대감이 폭발적이에요. 상반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RNA 암 백신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어떤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키트루다가 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키트루다는 면역 관문 억제제예요. 영어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하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해요.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비정상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가 교묘해요. 면역세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면역관문이라는 걸 이용해요. 면역관문이 뭐냐? T세포,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시스템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좋은 기능이에요. 면역세포가 과하게 활성화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암세포가 이걸 악용해요. PDL1이나 IDO1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T세포에 나는 정상세포야 공격하지 마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T세포는 속아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이 자라는 겁니다. 키트루다는 이 면역관문을 차단해요. PDL1 같은 단백질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T세포가 이거 암세포였구나 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효과가 나타나면 극적이에요. 말기 암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반응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10명 중 7명에서 8명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환자마다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암은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무한증식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 사멸하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계속 자라요. 죽지도 않아요.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주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도 해요. 문제는
환자마다 돌연변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A 환자는 KRAS 유전자 변이, B 환자는 P53 유전자 변이, 이런 식이죠. 키트루다는 면역 관문만 차단해요. 돌연변이 자체를 고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는 효과가 있고 어떤 환자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반응률을 높이는 게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20%에서 30%를 40%에서 50%로만 올려도 시장 규모가 2배로 커지는 거죠. 수백조 원 규모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병용요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키트루다를 코어로 두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치료제를 병용하는 거죠.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암세포 돌연변이를 직접 고치거나, 여기서 등장한 게 mRNA 암백신입니다. mRNA 암백신이 키트루다의 반응률을 67%까지 끌어올렸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됐어요. 67%가 얼마나 대단하냐? 기존 20%에서 30%의 2배 이상이에요. 게임 체인저인 거죠. 그럼 이제 mRNA 암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코로나 때 mRNA 백신 맞으셨죠? 화이자나 모더나요? 저도 모더나 맞았어요. 그때 어떻게 작동했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독성 물질은 없고 겉모습만 비슷한 가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유사체라고 해요. 그럼 T세포가 미리 학습해요. 아, 이렇게 생긴 게 들어오면 위험하구나 하고요. 나중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T세포가 바로 공격해서 중증으로 안 가는 거죠. 암 백신도 똑같은 원리예요. 암세포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정상 유전자를 많이 포기해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키가 5m, 10m로 안 자라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런 유전자를 포기해버려요. 무한 증식을 위해서요. 그 결과 뭐가 생기냐? 바이러스 저항 능력이 약해져요. 정상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반응으로 막는데 암세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차가 난 거예요. 암세포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면 어떨까? 과거에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이런 개념으로 주가가 15배 급등했었어요. 2017년이었죠. 팩사백이라는 항암 바이러스를 개발한다고 해서요. mRNA는 바이러스 유사체를 만들어요. 진짜 바이러스는 아니고 바이러스처럼 생긴 거죠.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암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KRAS 변이요. KRAS는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예요.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KRAS 변이를 보여요. 폐암, 대장암에서도 자주 발견되고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말기로 사망했잖아요. 췌장암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암인데 KRAS 변이를 타겟하면 치료할 수 있는 거죠. mRNA에 정상 KRAS 유전자를 넣어서 암세포에 전달해요. 그럼 암세포가 뭘 하냐? 정상세포처럼 변해요. 무한 증식이 아니라 일정 크기 이상 안 자라고 일정 기간 지나면 사멸하는 거죠. 생로병사 중에 로, 늙음도 안 하고 병듦도 안 하고 죽음도 안 하던 암세포가 정상 유전자를 받아서 제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두 번째, T세포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원래 T세포는 암세포 단백질을 타겟할 수 없어요. 앞서 말한 면역 관문 때문이죠. mRNA로 T세포 유전자를 바꿔버려요. PDL1이나 IDO1 같은 면역 관문 단백질을 공격하도록 유전자 조작하는 거죠. 그럼 T세포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면역 관문도 공격해요. 이중으로 치는 거죠. 핵심은 뭐냐? mRNA가 환자별 맞춤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환자 암세포를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어야 했어요. CAR-T 세포 치료제처럼요. 그럼 한 환자당 6주가 걸려요. 비용도 억 단위고요. 시장 확장이 어렵죠. 그런데 mRNA 암백신은
KIS 변이나 P53 변이처럼 빈번한 돌연 변이를 타겟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암종이나 돌연 변이 유전자 상관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바뀝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실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모더나가 최근 ESMO,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PDL1과 IDOE를 동시 타겟하는 암 백신을 개발 중인데 일상에서 이상 임상 데이터가 나온 거죠. 결과가 어땠냐? 면역세포 활성화와 면역 반응 증폭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재발성 난치성 고형암 환자에게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했어요. 객관적 반응률 ORR, 이게 얼마나 나왔냐? 67%예요. 67%가 얼마나 대단하냐? 키트루다 단독 투여는 20%에서 30%거든요. 2배 이상 높아진 거죠. 암 백신이 암 예방을 넘어서 치료요법으로서 잠재력을 입증한 겁니다. 화이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로슈와 함께 암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유럽 전통 제약사들과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모더나에게 특허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화이자도 인정받고 있어요. 화이자가 미국 기업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에요.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이거든요. 모더나와 화이자의 개발 경쟁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요? 기술 이전이죠.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기술 이전이에요.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HLB 비만 치료제나 항암제 기술 이전으로 수조 원대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수천 % 급등했어요. mRNA 암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더나나 화이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관련 기술 보유 국내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거죠. 특히 모더나는 지금 후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용화 직전이에요. 키트루다 제조사 머크와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키트루다가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이잖아요.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화이자는 어떻게 했냐?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연간 수십조 원씩 벌었어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서 혁신 신약 개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도 인수했어요. 메인은 뭐냐? mRNA 플랫폼이에요. 신생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죠. 백신 외에는 아직 상용화된 mRNA 의약품이 없어요.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독감 백신처럼 암 백신을 맞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KRAS나 P53 같은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게 미리 백신을 맞는 거예요. 독감 안 걸리게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암 안 걸리게 암 백신을 맞는 거죠. 만약 암이 생기더라도 백신 효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유럽에서 폐암, 흑색종, 두경부암 대상으로 mRNA 항암 신약 임상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8년에서 2030년에 최초 승인될 것으로 전망돼요. 후기 임상 3상 결과는 상반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JP모건은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미국 아마케 AACR에서 발표될 거예요. 2030년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 150조 원을 돌파할 거예요. 글로벌 빅파마들은 차세대 모달리티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1세대는 화학 항암제, 2세대는 표적 항암제, 3세대는 면역 관문 억제제, 4세대는 ADC 치료제예요. 5세대는 mRNA 암 백신이 유력해요. mRNA 치료제는 암을 넘어서 면역질환, 희귀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백신에서 시작해서 난치성 질환 치료로 2세대 mRNA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mRNA 기반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TPD라고 하죠. Targeted Protein Degradation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냐?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표적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만드는 비정상 단백질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죠. 그럼 암세포가 살 수 없어요. 제넥신의 핵심 기술은 LNP 플랫폼이에요. LNP가 뭐냐? 리피드 나노파르크, 지질 나노입자예요. mRNA를 우리 몸에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mRNA는 불안정해서 그냥 주사하면 금방 분해돼요. 그래서 지질 나노입자로 감싸서 보호하는 거죠. 코로나 백신도 LNP 기술을 썼어요. 제넥신은 백신 전달용 LNP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폐암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에요. 폐암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중 하나거든요. 키트루다의 주요 적응증이기도 하고요. 제넥신의 mRNA 폐암 치료제가 성공하면 블록버스터 등급이에요.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기술 이전 가능성 때문이에요. 제넥신은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기술 이전이잖아요.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으로 주가가 수천 급등했어요. 리가켄바이오는 ADC 치료제 기술 이전으로 수조 원대 계약을 맺었고요. HLB, D&D 파마텍 여러 기업들이 기술 이전으로 폭등하고 있어요. 제넥신도 mRNA 암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반기에 모더나나 화이자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mRNA 암 백신 시장 기대감이 폭발할 거예요. 그럼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거죠. 제넥신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도 있어요. 아직 임상 단계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기술 이전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mRNA LNP 플랫폼 보유, 폐암 치료제 임상 진행, 글로벌 빅파마와 논의 진행 중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기술력 1위에서 2위 기업이에요. 유한양행과 함께 가장 뛰어난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죠. 한미약품은 항암 신약 개발에 특히 강해요. 글로벌 학회 AACR, ASCO, ESMO에서 국내 최다 항암 후보 물질을 발표하고 있어요. 최근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미약품이 수년 동안 뭘 개발했냐? mRNA 항암 신약이에요. 특히 KRAS 변이 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KRAS 변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폐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고형암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발견돼요.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KRAS 변이를 보여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했잖아요. KRAS 변이를 치료할 수 있으면 췌장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폐암,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KRAS 변이가 흔하게 발견되거든요. 한미약품은 KRAS 외에도 P53을 타겟하고 있어요. P53이 뭐냐?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유전자예요.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 지나면 사멸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P53 변이가 생겨서 사멸이 안 돼요. 생로병사 중에 병듦과 죽음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 증식만 하죠. P53을 타겟하는 mRNA 치료제를 개발하면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사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미약품의 강점은 뭐냐? 파이프라인이 풍부해요. KRAS, P53 여러 타겟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어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선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이 매력적이에요. 한 번에 여러 기술을 라이선싱할 수 있으니까요. 상반기에 모더나, 화이자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mRNA 암 백신 시장 기대감이 폭발해요. 그럼 한미약품 같은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거죠. 한미약품은 과거에도 기술 이전 경험이 많아요. 글로벌 빅파마와 네트워크가 탄탄하거든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임상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경쟁사들도 많아요. mRNA 암 백신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기술 이전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계약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하지만 국내 최상위 기술력, KRAS, P53 타겟 파이프라인, 글로벌 네트워크, 항암 신약 개발 경험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자, 오늘 mRNA 암 백신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